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역시 미국 주식이 잘 나갈 거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술주를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질병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 배당률은 더 높아졌을 테니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태니까요. 혹은 그냥 저처럼 정해진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투자 방법의 차이는 성향의 차이이고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주식으로 단타 싸움을 벌이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도 성향이 맞고 충분히 검토와 테스트를 거친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겠죠. 물론 저처럼 심장이 콩할 만한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살떨리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저처럼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찾던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배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자산이 큰 폭으로 깨지는 걸 버틸 수가 없다. 여기서 MDD라는 개념을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D는 Max Drawdown의 약자입니다. 최대 낙폭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의 가치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초에 자산 가치가 총 100만 원이었는데 지난 3월을 거치면서 7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0만원 정도로 회복했다고 해볼게요. 요즘 주식시장이랑 비슷하죠. 제일 떨어졌을 때 100만원에서 70만원, 즉 30만원이 떨어졌고 이는 총 자산 가치의 30%가 떨어진 거니 2020년 1분기의 MDD는 30%인 것이죠. 사실 저는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저 자신을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0%쯤 떨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달랐죠. 30%는커녕 15%만 떨어져도 매일 증권사 앱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최대 25%까지 떨어졌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총 자산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투자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경기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전체 자산 가치를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적립식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메인 전략으로 가져가기로 했지만 다른 포트폴리오도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올웨더처럼 고정된 자산 비율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응해서 조금씩 자산 비율을 조정한다면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펀드같이 돈을 아예 맡겨서 굴려달라고 하는 방식은 제 손을 아예 떠나는 기분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수동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만약에 전문가가 제 성향과 투자 계획을 듣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해주고 전 그것에 맞게 제 계좌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적은 투자금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다가 알게 된 투자 자문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에임입니다. 에임은 이지혜 대표가 지난 2016년 설립한 투자 자문사입니다. 투자 자문사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리밸런싱, 즉 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알고리즘에 기반을 둬서 투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라고도 불려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쳐진 단어에서 뭔가 자동화된 자문을 제공해준다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에임과 자문 계약을 맺으면 자문을 받는 사람의 성향과 자금 운용 목적,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는 그 포트폴리오에 맞게 실제 주문을 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능동적인 투자가 가능하죠. 특히 자문 내용을 받아들고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일일이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A맵에서 자문 내용을 승인하기만 하면 제휴증권사로 자동으로 전체 주문이 전송된다는 게 아주 편리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네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에임의 투자 자문을 의뢰한 고객의 돈이 2천억을 넘겼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임에게 자문을 받던 사람들도 투자금을 더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금액에 대해 이미 투자 자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전장에서 혼자 싸우는 저와는 달리 전략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한 가지 걸리는 건 역시 수수료입니다.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300만 원인데 자문 수수료는 1%를 떼어갑니다. 300만 원이면 3만 원을,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을 자문 계약 시점에 가져가는 식이죠. 수수료는 매년 내야 하므로 부담스러울 게 뻔했습니다. 에임에서는 개인들이 직접 ETF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보다 거래 수수료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어서 ETF 매매 수수료를 0.25%에서 0.16%로 낮췄고 환전 수수료도 90%까지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죠. 해외 주식 거래의 최소 수수료가 업계 평균 10달러라고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수수료를 작년에 이미 폐지했으니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처음에 한 번만 자산을 매수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약 5달러 정도 이득이네요. 총 자문 수수료가 3만원인데 6천원 할인을 받은 셈이니 24,000원만 수수료로 낸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올웨더에 올인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임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들이 다루는 해외 자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고, 둘째, 투자 자문을 받으면 세계 경제 상황을 계속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째, 자문받은 내용을 제가 운용 중인 혹은 앞으로 운용할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에임 투자 후기를 공유하면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임이라는 회사가 내일 당장 부도가 난다고 해도 제가 매수해둔 자산은 제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수수료만 날리는 셈이니 위험 부담도 낮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치맥 한번 참고 에임에게 300만원 자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나 에임으로 이미 투자 자문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임이 처음이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임 앱으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까지 단계별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계좌를 공개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